자, 넘어가겠습니다. 탁현민, 첫눈 오면 놓아줄게라고 얘기를 하는데 임종석 실장, 탁현민 사의 만류, 탁행정관 디스크 치료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사의를 표명한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임 실장이 가을에 남북 정상회담 등 중요한 행사가 많으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일을 해달라.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라는 그 뜻이죠. 탁 행정관은 지난달 30일에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제는 제가 없어도 대통령 행사의 기획과 연출을 잘 해낼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굳이 이 말 저 말 안 하고 좀 조용히 지내려 하는데 허리 디스크와 갑상선 치료가 먼저라서라면서 거듭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맞지도 않은 옷을 입어왔고 이제는 정말 나가도 될 때가 됐다. 자유로워질 자유 뭐 이런 식의 이제 글들을 올렸는데 글쎄요, 요즘은 조금 뒤에 더 다루겠습니다만은. 탁현민 행정관 그만 놓아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청와대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예. 마찬가지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편할 겁니다. 탁현민 행정관하고 예. 오랫동안 일해왔고 예. 문재인 대통령과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도 뭐 북콘서트라든지 여러 히말라야 같이 뭐 트레킹을 한다든지 예. 이런 모든 것들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눈빛만 봐도 뭘 원하는지 저 사람은 알아줄 거다 하는 예. 그 편안함. 그다음에 이 정도 상황 되면 저 친구는 이렇게 잘해줄 거야 하는 믿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놓아주기 힘들 거지만은 예. 저는 전체적인 상황으로 본다면은 탁 행정관이 스스로 예.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여러 가지 고충도 얘기를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계속 여러 번 사의를 표명했는데도 안 놓아주니까 공개적으로 이제 사의 표명까지 예. 하기에 이르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은 놓아줘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지금 탁현민 행정관이 밝힌 사의 표명의 이유는 뭐 건강상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오랫동안 자유분방한 자신이 이 청와대라고 하는 이 틀 속에서 얽매여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답답함, 피로도 뭐 그런 걸 이제 호소를 했는데 주말에 한 신문에서는 그 이유를 이번에 청와대의 이제 비서진 개편 과정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의 핵심 측근으로 불리는 그 분이 자신의 상관, 의전 비서관으로 오면서 거기에 반발한 것이다. 또 이런 이제 해석을 해놨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사의 표명의 이유. 글쎄 지금 사의 표명을 하고 또 반려하고 이런 과정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납득은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김모 비서관 인사 문제 때문에 했다는 이제 마음이 아파서 사의 표명했다라고 좀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지금 이분 스스로 밝힌 거는 이제 몸이 아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청와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거나 정책 집행에 관여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것을 이렇게 홍보하는 그 행사 기획에 관여하시는 분인데 이렇게까지 사의를 대놓고 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려하고 이런 모습을 국민께 보여주는 것이 적절한지 저는 사실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사의의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모습들을 저희 국민이 보고 있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정말 대통령께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관의 인사 문제인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정리해라는 것도 글쎄요,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워낙에 이제 관심이 많이 있고 또 논란이 대상이 됐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청와대 대변인이 직접 이제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문도 많았으니까요. 이제 표명을 한 것 같습니다. 김정익 교수님, 진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앞서 잠깐 얘기했듯이 임종석 비서실장의 핵심 측근이 자신의 상관으로 오는 것에 대한 반발성 사의 표명이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한때 잠깐 불거졌던 뭐 임종석 비서실장과 뭐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양정철 전 비서관 간의 갈등설 뭐 그런 게 다시 또 이렇게 불거지는 건가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예를 들면 인사 갈등설로 제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계속 탁현민 행정관이 사의를 한 번 처음 한 게 아니라 몇 번 표명을 했었고 비서진이 반려를 했고 이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좀 논의가 사회적으로 좀 낭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정상회담이 끝나면 뭐 첫눈이 오면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성 국회의원들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사퇴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의를 반려를 시키면서까지 그 행정관을 갖다가 잡아줬던 거죠. 근데 또 다시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제는 뭐 첫눈이 오면 풀어주겠다 이렇게 낭만적으로 얘기할 부분은 절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탁 행정관이 기본적으로 여성의 비하에 대한 출간을 뭐 몇 번 정도 해왔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분이 대통령의 공식적 행사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도덕적인 문제에도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계속 이렇게 잡아둔다라고 하는 것이 탁현민 행정관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자기가 기능이나 능력은 좋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탁현민 행정관에도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예. 그래서 저 탁 행정관 말대로 뭐 이명도 있고 갑상선도 있고 허리도 아프다고 이렇게 이 정도 얘기를 하게 되면 예. 쉬게 했다가 나중에 다시 뭐 하면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이 문제를 비서실장이 2번씩이나 강력하게 만류를 한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땐 대통령에게도 별로 누가 되는 내용이라 생각이 들어서 예. 별로 안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다시 또 문제가 되는 게 소위 말해서 예를 들면 인사 갈등 문제까지 불거지게 되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양정철과 임종석 이 두 사람 간의 양당 간의 갈등으로 이렇게 비화되는 사태까지 가게 되는 예. 그 자체가 예를 들면 내부 청와대의 조정 과정에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저런 정치적 논란도 공방은 둘째치고요. 일단 능력만큼은 좀 탁월한 것 같아요. 지난번 판문점 정상회담 행사 기획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했던 5.18 기념식 등등 여러 행사에서 보여줬던 그 행사의 기획력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탁월했던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능력만큼은 인정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저도 뭐 이 문제 갖고 이렇게 크게 이제 논란할 일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또 뭐 이제 지금 행정관 등에 대해서 이제 결국 인사권 행사의 중요한 인물이 이제 비서실장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임 실장이 저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또 이유가 있나 보다 하고 또 넘어가면 될 일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예. 지금 우리 이제 김종욱 교수님도 예. 그렇게 논란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길게 예.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근데 그냥 짧게 뭐 임 실장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또 예.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러면 되지 뭐 이 예. 탁현민 행정관이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이렇게 또 자꾸 우리 논란을 끌어올 그럴 또 대상인가? 인물인가 예. 이런 예. 생각이 들죠. 그러면 거꾸로 제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임 실장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한 400명이 넘는 여러 행정관들 중에 일개 행정관에 불과한데 왜 이렇게 언론에 매번 일거수일투족이 언론에 보도된다고 보십니까? 뭐 그간에 이렇게 굉장히 미움을 살 일을 많이 하셨나 봐요. 이 행정관이. 그러니까 여성 문제부터 시작해서 예. 대언론 관계라든지 뭐 주변에 이렇게 보면 평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능력이나 이런 이제 그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또 인정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이제 양분된 시각 속에 있다고 한다면 이제 또 청와대 인사권자의 몫으로 이제 돌리고 저분이 뭐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 하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예. 이제 그렇게 또 보면 되지 않는가 싶어요. 네. 자유로워질 자유를 좀 달라. 예. 좀 주고 싶습니다. 이제 뭐 우리 최경수 의원님 말씀 마지막으로 듣고 자유를 드리겠습니다. 주제 넘어가죠. 예. 놓아주면은 오히려 본인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방금 계속해서 이제 그분의 그 기획 능력이라든지 행사 진행 능력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청와대에서 그 역할을 하는 그 외에 나와서 본인이 기획사라든지 차려가지고 하면은 오히려 돈도 더 잘 벌 것이고 예. 더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원한다면 본인의 뜻을 존중해 주는 것도 예.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그렇게 자유롭게 놔둘지 모르겠습니다. 예, 나가면 또 나간 대로 계속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병가에서 복귀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피로가 어느 정도인지 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러시아 순방 전의 모습은 눈 주변이 맑고 이렇게 뭐랄까요, 좀 이렇게 또렷또렷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나 갔다 오고 난 이후에는 눈이 반쯤 감긴 그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지난해 5월 관련된 얘기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눈을 찡긋하는 것이 있다면서 눈을 약간 개슴츠레하게 뜨는 부분이 있는데 눈이 크고 약간 돌출형이다. 그런 분들은 눈이 금방 건조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피곤함이 눈에 드러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병가에서 복귀해서 오늘 이제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는데 기력을 좀 많이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굳이 이렇게 청와대에서 비서실장과 대변인이 속속들이 다 들춰내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라는 중앙일보 전영기 칼럼이 하나 좀 있습니다. 대통령이 기력을 회복해가는 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기력은 국가의 심장을 묘사하는 단어로는 부적절하다. 임종석의 언어는 부지불식간의 일반 대중이나 이해관계국 정보기관들로 하여금 대통령의 회복보다 기력 쇠진 상태에 더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부작용을 냈다. 의도와는 다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중단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그 사실을 미주알 고주알 세계에 공표하는 건 무슨 경우인가. 문 대통령의 병세는 육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경제 문제에서 오는 심적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이런 얘기도 좀 나와 있습니다. 최 의원님, 대통령의 건강은 2급
기밀이다라고 해서 제대로 잘 알려지지 않죠. 그런데 현 정부는 뭐 과거 박근혜 정부 때 그런 문제 때문인지 몰라도 뭐 일일이 일정들을 세세한 일정까지 다 공개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이 건강 문제가 생긴 것도 이렇게 세세하게 알렸는데 이것이 상대국들, 우리나라의 정보를 좀 파악하고 싶어하는 국가들 정보기관에는 굉장히 흥미거리를 던져준 셈이다. 이게 부적절하다. 이렇게 봤어요. 아니, 그런가요?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당연히 중요하죠. 국군 통수권자이고 모든 국가 결정의 최상위에 있는데 당연히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며칠 휴가를 썼는데 그것도 감기 몸살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보고를 완전히 못 받을 건강 상태라는 게 아니라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최소한 보고를 최소화한다는 정도의 얘기고 그렇다면은 언제까지 또 그럼 업무에 복귀할지 모른다는 것도 아니고 복귀할 날짜까지 정해져 있고 복귀한 다음에 우리 국민들 눈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면 될 것이고 근데 왜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말을 해야 되는지 솔직히 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비서실장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보고를 합니다 안 합니다 할 수 있는 문제고 저는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의 복귀 날짜가 안 정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말들이 나온다면 이건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해할 문제이지만 지금처럼 오늘 당장 이제 공개석상에 나오실 거고 국민 눈으로 확인하면 되는데 좀 과도한 논란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도한 이의제기다. 건강 문제에 대해서 임 실장이 그 정도는 충분히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그게 과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윤 변호사님은요? 그 임종석 실장이 이제 그 표현 그 내용은 부적절하죠. 그런데 대통령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어떤 문제 삼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에 특별히 이상이 있는데 그것을 감춘다 그러면 국가를 위해서 뭐 국민이 알아야 될 부분도 있죠, 오히려. 근데 지금 단순한 감기 몸살이라고 하니까 일단 믿고 곧 복귀하셨으니까 그걸로 논란을 끝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의 건강을 공개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는 이제 갑론을박이 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정상적으로 좀 복귀를 했으니까요. 근데 좀 너무 과도하게 일하시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뭐 청와대 관계자 얘기긴 합니다만 워커홀릭이라고 하잖아요. 주 52시간 이제 오늘 월요일부터 이제 사실은 어제부터지만 주 52시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는데 대통령도 52시간 근무를 좀 해야 되는데 공무원은 제외인가요? 아니요, 근데 대통령께서도 예를 들면 개인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몸이 저렇게 한번 아프시고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좀 약간 좀 불안해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가급적 몸을 잘 챙기셔야 되는데 뭐 감기라는 거에 항상 오는 거니까 그거 어쩌겠습니까? 뭐 큰 병도 아닌 거고 그리고 제가 볼 땐 저럴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수위 없이 대통령직을 수행을 했고 그 이후에 전쟁 위기 때문에 엄청나게 했고 고민스러워했고 그다음에 평창 올림픽,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그다음에 또 장기간의 러시아 국빈 방문을 하고 오는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여정 자체가 상당히 그 몸을 심각하게 피로하게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1년 차가 넘어가는 상황이라면 이번을 기회로 해서 좀 몸을 좀 새롭게 좀 다듬어서 앞으로 닥칠 일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평화는 왔지만 민생의 문제는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 고민스러운 대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충전을 해서 그런 문제들을 잘 풀고 본인이 답답해하시는 공무원들의 무사한 일 이런 것들을 혁신할 수 있는 일도 하고 그런 하나 중요한 중간의 계기로서 좀 감지가 더 좋은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 칼럼 한 뒤쪽에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지고 건강상의 악화가 있었던 것은 어떤 이제 방금 숨가쁘게 이제 달려왔던 그런 일들의 피로 누적보다는 최근 잘 풀리지 않고 있는 민생 경제 문제가 주 원인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렇게 될 수 있다. 뭐 확인되지 않았으니 어느 것이 주 원인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대통령도 이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 전에 규제개혁 혁신회의도 전격 취소를 했고요. 그리고 경제 관련된 참모들도 교체를 하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대통령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라고는 이제 우리가 감지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말 주 원인인가? 분명히 영향을 끼쳤겠죠. 이제 남북 관계 문제는 계속 초미의 이제 그 긴장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제 살펴야 할 문제이고 그런 가운데 이제 내치 측면 아닙니까? 이제 민생이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이 좀 잘 풀렸을 때 그나마 좀 숨을 쉴 수 있는 건데 이 양쪽이 외치, 내치 이 부분 전부 다 고도의 긴장을 자꾸 계속 요구하게 되면 사실 이제 견디기가 참 쉽지가 않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또 속도를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남북 관계나 뭐 대외 관계 문제에서도
또 그다음에 이제 민생 문제에서 속도를 내라고 자꾸 이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속도에 대한 압박감들이 이제 굉장히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민생 문제가 안 풀리고 있는 것이 이제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를 가중시킨 측면에 영향을 분명히 끼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예. 자, 대통령이 이제 복귀를 하니까요. 좀 보겠습니다. 주말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큰딸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하와는 모두 이제 거절이 됐기 때문에 받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오지 않았는데 유독 문재인 대통령의 화환 하나만 딱 이제 놓였습니다. 사전에 이 추미애 대표의 큰딸 결혼식이 세간에 알려졌느냐 알려지지 않았느냐를 놓고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기자들에게 알려준 사실이 아마 외부로 돌면서 조금 이제 논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 400명이 넘는 하객이 몰려서 축의금 접수 창구 앞엔 긴 줄이 만들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화환만 받지 않을 게 아니라 이 축의금도 사야절 거절합니다라는 문구를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최경수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예.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분들은 자기가 그 영향력 때문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좀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데 사실 본인은 아마 많이 돌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청첩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사람한테 전달하는 순간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자기는 한 10명을 초대했다 하더라도 그게 100명, 1000명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추미애 대표의 사회적 위치로 봤을 때 아는 사람 치고 가서 눈도장 안 찍고 싶은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화환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축의금까지 거부를 한다면 이렇게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이럴 때 모범을 보여주면 자기가 그 여당 대표로서 국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한 것도 있겠지만 이럴 때 축의금 하나 안 받았다는 게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다른 많은 좋은 일을 한 것 못지않게 좋은 일이 될 것인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참 이게 어려워요. 본인의 어떤 이 결혼이라는 게 이제 당사자들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집안 대 집안 또 그 부모들의 영향력까지 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글쎄요. 만약에 추미애 대표가 당대표에서 물러난 뒤 8월 이후에 만약에 이 큰딸의 결혼식 날짜를 잡았더라면 또 어땠을까?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만큼 하객이 왔을까? 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 또 그런 부분까지 또 이렇게 세세하게 짚고 들어가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낭비고 전파 낭비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제 대표 그만두신 다음에 하객이 많이 안 왔으면 또 그거대로 뭐 또 그것도 일종의 우리 세상 사는 부분에 뭐 굉장히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지 않았겠느냐, 뭐 그랬다. 그러면 또 그건 어떠냐 이렇게 좀 이제 갈 필요가 있겠는데 뭐 아쉬운 건 하여간 축의금 문제 같은 경우 아마 김영란법 때문에 이제 많이 내봐야 이제 10만 원 이상 못 낼 거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냥 그 부분을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은데 자꾸 저는 이제 뭐 대통령의 이제 건강 문제도 있지만 좀 이렇게 쉼의 문화도 선도하셔야 되는 그래서 이렇게 휴식도 좀 계속 취해가시고 그래서 속도를 강조하지만 그 방향을 더 이제 강조하는 이런 이제 규범을 정착시켜야 되는데 전 여당 대표도 그 부분에 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식 문화가 계속 자꾸 이렇게 뭔가 큰 막 규모라든지 뭐 이런 이제 이게 아직도 지금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데 그런 걸로부터 좀 조촐하고 소소하게 가족들 중심으로 또 실제 결혼하는 신랑 신부 중심으로 자꾸 결혼식 문화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생각은 들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뭐 현직에 있을 때 은퇴하기 전에 빨리 자식들 결혼시켜야겠다 이 생각들 다들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하는데 애들이 어려가지고 저는 뭐 그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쉬운 문화는 아니지만 우리 사회의 관훈 상제 문화의 좀 조촐함 뭐 그쪽으로 좀 방해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전당대회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친문 모임인 부엉이 모임이 관심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부엉이처럼 밤을 새워 달을 지키는 모임이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이 달, 문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 지킴이 모임이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부엉이 모임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전대를 앞두고 당내 의원들과 물밑 접촉이 치열해지면서다. 친문 후보들의 단일화 여부가 전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된 상황에서 부엉이 모임을 통해 의원들이 자신의 구상을 이야기하는 공론장이 됐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엉이 모임에 누가 있는지는 기사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만약 정말 이것이 친문 모임의 대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모임이다라고 하면 너도 나도 여기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기찬 변호사님,
부엉이 모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으셨어요? 예. 이 부엉이라는 단어가 저는 깜짝 놀란 게 또 다른 데도 쓰인 뭐 저 잘 몰라요. 예. 뭔가요? 다른 쪽이 뭔가요? 지금 야행성이라는 이제 달과 연관시켜서 하는 것 같은데 예. 사실 좀 알려지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파잖아요. 명백한 예. 개파인데 지금 전대 앞두고 이제 뭐 관리형 대표냐 아니면 또 실세형 대표냐 예. 그다음에 비문 대 친문 구도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도 대놓고 언급되는 것이 지난 저희 당의 사례에서 보듯이 향후 정치 일정이나 예. 국민에 대한 지지 이런 걸 고려해 볼 때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친이계 친박계로 네네. 갈라져서 충성 경쟁하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친박 친이라는 게 뭐 한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거의 있었어요. 예. 없는 상황인데 예. 이것이 당내 일부 정치인이나 아니면 당 외에서 예. 어떤 당의 구도를 만들어서 속의 목적을 이루려는 분들이 이제 이런 구도를 또 이용한단 말이죠. 아직까지도 예. 그런 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의 분란을 지금 우려하는 입장에서 보면 예. 이 부분도 앞으로 민주당이 거쳐가야 될 또 저희 당과 같이 되면 안 되니까 예. 지금부터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모임, 부엉이 모임이 당대표를 뽑는 문제는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러니까 당대표 후보로 친문 인사가 나오면 그 친문 인사를 우리가 왕창 몰아주자 이런 의미인가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저분들이 문 대통령을 진짜로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예. 의구심은 분명히 있고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뭐 자유한국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지금 최대의 핵심은 공천권 문제인 것 같다. 예.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전대에 나오는 당대표가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공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갑자기 친문 후보 단일화 논의가 나오게 되면서부터 예. 민주당의 향후 향로가 샛길로 빠져가는 느낌이 많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뭐가 중요하냐?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저 부엉이 어떤 모임인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친문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자기의 미래를 담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예. 건 전혀 정치적인 방식의 중요한 내용들은 간과시키고 예. 부엉이처럼 밤에 그분들 만나서 그분들과 친해지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게 예. 되면 되게 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대통령을 잘 모시려면 오히려 국민을 더 잘 모셔야 된다. 국민이 지금 무슨 문제를 안고 있는지 제가 예. 볼 때는 선거를 이겨서 기쁜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민들이 예. 민생의 삶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게 예를 들면 지금 따뜻한 마음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은 승리에 도취할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에서 무엇을 고민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잘 담아서 예. 그것들을 대통령에게 제기하고 정당이 이걸 반영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것이 예를 들면 예. 그것이 바로 친문해야 될 정치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오케이 하지만 그렇지 않고 뭐 친문이 뭉쳐서 관리형 대표를 만들어서 대통령을 잘 보좌하다는 방식으로 정치를 하게 된다면 저는 또 유사한 방식의 과거와 같이 지지율 하락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그래서 지지율이 막 올라갔지만 신기루처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예. 제가 볼 때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당이라고 하는 것이 청와대의 이 수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견제할 건 견제하고 또 당이 이끌어갈 건 이끌어가는 그런 주체적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런 모임이 자꾸 만들어지고 알려지면 질수록 대통령의 지지율과는 반비례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김부겸 장관은 부엉이 모임엔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김부겸 장관은 개각 때까지 장관 직분에만 전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최근에 이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 이 부처를 책임진 장관의 심으로 참으로 곤혹스럽다라면서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하명이 있으면 출마하겠다는 식으로 비춰졌으니 저의 큰 실수이고 결과적으로 임명권자에게 부담을 드린 점 역시 잘못이다라고 하면서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마 부엉이 모임이 긴급 회동을 가진 것도 이 김부겸 장관의 출마 여부 때문이었겠죠. 김 장관이 한 발 물러섰어요. 그렇죠? 예. 뭐 김부겸 장관 때문에 뭐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엉이 모임이라는 저도 좀 처음 들었는데 예. 의원들이 저기 그 일반 국민 지지자들이 아니라 의원들이 이렇게 부엉이 모임 뭐 이런 식으로 예. 문을 지키는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도 참 좀 뭐 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고요. 예. 이제 명분이나 가치 뭐 정책 이런 걸 중심으로 좀 모여야 되는데. 예. 근데 만약에 그 모임에 또 김부겸 장관의 대표 그 출마 여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모이고 그랬었다고 한다면 예. 진짜 정신 차려야 할 부분이죠. 이거는 지금 이제 그 예. 여당의 의원들이 이제 예. 그런 지금 행보를 하고 할 때가 아니고요. 저는 뭐 하여간 김부겸 장관이 장관 직분에만 전념한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거에 대해서는 뭐 다행스럽고 또 당연한 일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예.
이제 개혁의 속도를 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을 때 내치에 굉장히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그런 직분 이 부분은 아주 오히려 더 이제 좀 바람직하고 향후 오히려 정치 행보에서도 훨씬 더 크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지금 뭐 장마 피해도 있고요. 뿌라삐른 태풍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있어야 될 곳은 여의도가 아니라 바로 이제 수해일을 입을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겠죠. 자, 대선 겨냥 한방보다 시민의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챙길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대선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 질문이 나오는 걸 좀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박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이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것이 불편하겠죠? 아무래도 지금은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 아주 순탄하게 다시 됐고 그렇다고 보면은 당분간은 지금 특히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대선 주자라는 그걸 더 씌워가지고 득볼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아마 본인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좀 아쉬운 것이 한방보다 소확행을 챙길 거라고 그러는데 시민들의 뭐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도 좋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도시 경쟁력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사실 한방이 없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도시 경쟁력과 관련된 도시의 스카이라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뭐랄까 그 수도권 경쟁력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크게 점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주변에서 아쉬운 얘기를 많이 듣는데 한방을 너무 경시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